이국종이 병원에서 계속 돈 따오라고 요구했다. 며 작심 토로했다. 사진, 아주대병원과의 갈등 끝에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국종 교수가 5일 취재진을 만났다. 이날은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의 욕설 파일이 언론에 공개된 후 이 교수가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다. 이 교수는 병원이 계속 돈을 따오라고 요구했다. 며 취재진에게 그동안의 어려움에 대해 작심 토로했다. 이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닥터헬기 출동 의사 인력 증원 문제도 사업계획서상에는 필요 인원이 5명인데 인력 부족으로 1명만 타왔다. 며 병원에서 나머지 인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채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결국 돈을 따오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유산되고 힘들어해도 돈을 따오라고 했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다. 며 말을 해도 속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다. 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대화 내내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한국에선 안 된다. 등등 힘든 심경을 쏟아냈으며 병원장이라는 자리에 가면 내로 황제가 되는 것처럼 까라면 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고 비판했다. 외상센터장 자리를 내려놓고 평교수로 돌아간 이 교수는 외상센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며 병원은 저만 없으면 잘 될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고 복잡한 상황을 토로했다. 한편 경기도는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5일 경기도는 중증해상 환자 진료 방해와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반을 꾸렸으며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도맘 폭행 사건 조작 의혹의 강용석이 우회적으로 밝힌 심경 도도맘 폭행 사건 조작 의혹에 휘말린 변호사 강용석이 흔들리지 않겠다. 고 간접적으로 심경을 전했다. 강용석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위 코너 인사뉴스 진행 중 자신을 후원한 시청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전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의식한 듯 제가 걱정돼서 유독 오늘 시청자분들이 슈퍼스티커를 많이 보내주신다. 며 김세애 대표는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고 말했다. 강용석은 이어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니 더 열심히 해보겠다. 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디스패치는 2015년 도도맘이 당시 모 증권사 임원이던 A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했고 강용석이 이 사건을 강간치상으로 부풀려 3억 물결표 5억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려 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은 합의금 액수를 올리기 위해 도도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끝이 났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비판이 쏟아진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가 국회 요청에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 13명이 선거 개입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저녁 6시 반께 법무부는 국회에 울산시장 불구속 기소 사건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되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해 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사실 요지는 앞서 검찰이 공개한 보도자료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으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혐의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담은 6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의 대부분 생략하고 내용을 간추려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죄명과 범죄 사실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소 뒤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구속 등 수사 경위,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 국민 알 권리를 이유로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경심 씨 등의 공소장도 이런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실들은 기소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법무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날까지 엿새 동안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결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 그동안 공소장 비공개가 주로 검찰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공범 노출 등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도 검찰 요청으로 공소장이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던 관례를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조 전 장관, 유재수 부시장 등의 공소장도 다 공개됐다. 이번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검찰도 공소장 공개를 염두에 두고 쓰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달 앞으로 다가온 사이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상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인 사건의 경우 재판이 잡히는 데 2-3개월이 걸린다. 두어 달 뒤 총선이 끝날 때까지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공소사실 내용을 감추고자 전례 없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고돼 있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라는 이례적인 이유를 들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될 상황이 되니 갑자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운운하는 것은 시점과 이유 모두 지극히 부자연스럽다며 당장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수사, 세월호 수사 등에서도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공소장 내용을 비공개해야 할 텐데 이것이 국민에게 이득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의 국정연설문을 찢어버렸다. 영상 4일 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을 마무리하던 바로 그때 올해도 어김없이 흰 옷을 입고 의장석에 자리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앞에 놓여있던 종이 뭉치를 북북 찢었다. 몇 번에 걸쳐 차례차례 이날 연설을 중계하던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물론 그 누구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펠로시 의장은 방청석을 향해 찢긴 연설문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화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령으로 유령도시로 변한 중국 우한의 풍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은 1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중국 7대 대도시다. 양쯔강, 장강 이 도시를 휘감고 있고 중국 각지로 뻗어나가는 도로와 철도, 항공노선 덕분에 육해공을 아우르는 중국 중부의 교통 중심지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도시 전체가 사실상 봉쇄된 이후 우한은 유령도시처럼 변했다. 거리는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 없이 텅 비었고 주요 상점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한쪽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병원을 새로 짓고 박람회장을 병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됐다. 그 모습을 화보로 모아봤다. 중국에서는 지금 약 2억 명이 자택 근무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춘절 휴가를 연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연장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 회사들도 있다. 대부분 자택에서 원격 근무로 일하는 중이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허프포스트 일본판에 따르면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곧바로 원격 근무 시스템을 개방했다. 텐센트의 위 채팅워크는 300명까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무료로 공개했다. 또한 알리바바 산하의 딘 토크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공했는데 바로 1000만 개의 회의방이 조직되어 약 2억 명의 직장인들이 원격 근무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원격 근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소소한 실수담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털어놓는 일은 바로 뜻하지 않은 파자마 파티다. 화상회의를 시작하고 보니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잠옷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많았던 것. 또 어떤 직장인은 실수로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공유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의 상반신 탈의 사진이 공개되어 난감했다는 사례를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그의 상사는 미남이네 라는 한마디를 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실수담이 속출하다 딘토크 측은 미얀모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얼굴에 자동으로 필터를 걸어주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들은 이 모드를 사용하거나 아예 카메라를 끄고 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 유람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0명이 확인돼 대기 중이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대형 유람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0명이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일 요코하마항에 도착한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지난달 25일 내린 홍콩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알려져 해당 선박을 검역했다고 5일 밝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탑승한 인원 약 3,700명 가운데 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난 273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고, 이 중 10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국은 이날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받아 감염자 10명을 가나가와현 내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유무를 역학적 조건만으로 판단할 경우 최대 14일간의 잠복기간을 두고 본다면서 선내에 남아있는 승무원 및 승객들은 필요한 기간 계속해서 대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10명이 감염자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각각 4명, 70대와 80대가 각각 1명으로 확인됐다. 일본 국적자는 총 3명이다. NHK는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2사람이 지난달 22일 유람선이 들렀던 가고시마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홍콩 80대 남자와 버스 투어에서 반나절을 함께 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흘째 선내에 대기 중인 승선 인원들 사이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승선자 가운데는 고령자가 많은 관계로 비상약 등의 문제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이날 10명을 추가해 모두 33명이다. 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쿄올림픽 취소, 루머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2020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조직위원회가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소문을 일축한 데 이어 아베 신조 총리도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중의원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은 아베 신조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대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쿄올림픽 준비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하시모토 세이코 장관은 대회 취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림픽 대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IOC와 WHO를 비롯해 모든 관련 단체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소셜미디어에 처음 퍼지기 시작한 건 1월 말 독일 언론사 도이체 프레세 아겐투르의 보도가 나온 이후다. 이 매체는 IOC와 WHO가 논의를 벌인 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가 대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버잡이 1월 29일 저녁 이 내용을 다소 과장해 퍼날랐고, 다음날 1월 30일 트위터에서는 도쿄올림픽 취소가 트렌드에 올랐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곧바로 소문을 일축했다. 조직위는 31일 AP 등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대회 취소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조직위는 계속해서 IOC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며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IOC 역시 도쿄올림픽 준비는 계획대로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IOC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WHO를 비롯해 UN 기관 등 모든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벌이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IOC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 조치는 안전한 대회를 치르기 위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염병 발병 사례를 면밀히 주시하는 모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는 전 세계에서 1만 1,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총 780만 장가량인 경기장 입장권 신청에 10배 넘는 인원이 몰렸다. 현재까지 450여만 장이 추첨을 통해 내국인들에게 배포됐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애초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림픽 예선전의 개최 장소가 속속 변경됐다. 중국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과 여자농구 최종 예선은 각각 호주와 세르비아로 변경됐다. 복싱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은 중국 우한 대신 요르단 암만에서 치러진다.